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통계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함수에는 종류가 되게 많은데, 자, 그것들 이제 종류별로 좀 묶어서 보자고요. 첫 번째 보니까 이제 에버리지하고 나왔습니다. 에버리지 함수의 종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냥 에버리지가 있고, 에버리지 A가 있고요, 에버리지 if가 있고, 에버리지 if S가 있고 해서 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들 네 가지 전부 다 평균값 구하는 거예요. 평균값을 구해주는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자, 어떤 점이 다른지 좀 보자고요. 그냥 에버리지다 라고 하게 되면 인수들의 평균값을 구해줍니다. 숫자들이 들어있는 셀들 있죠. 그것들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는 게 우리 에버리지고요. 에버리지 A다 라고 하게 되면 얘네 수치가 아닌 셀까지 포함해서 그 인수들의 평균값을 구해주는 게 우리 에버리지 A요. 자, 예를 들어서 얘랑 차이가 뭐냐면은 만약에 10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20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A라는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냥 에버리지를 쓰게 되면 10하고 20 이 두 개에 대해서만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는 거고요. 에버리지 A다 그러면은 A까지 포함해서 이 세 개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줘요. 그랬을 때 이제 에버리지하고 에버리지 A하고 수치가 서로 다르게 나오겠죠. 좀 이따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좀 보자고요. 해서 에버리지는 그냥 숫자들의 평균만 구해주더라. 그 다음에 에버리지 A는 숫자가 아닌 것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값을 구하더라.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버리지 if하고 에버리지 if s가 있는데 얘는 뭐냐?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평균값을 구해줘요. 근데 이제 조건이 한 개냐 여러 개냐 그 차이예요. 그냥 에버리지 if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한 개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는 거고요. 에버리지 if s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그런 셀들의 평균값을 구해주는 게 우리 에버리지 if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맥스 함수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민이라는 함수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맥스가 있고 맥스 A가 있고요. 민이 있고 민 A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맥스는 전부 다 큰 값, 최대값 구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이다 그럼 최소값 구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맥스하고 민은 숫자들이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큰 거, 숫자들이 들어있는 것들 중에 가장 작은 거를 찾아줘요. 근데 여기에 A라는 글자가 붙은 것들은 뭐냐? 숫자가 됐든 빈셀이 됐든 논리값이 됐든 숫자로 표시된 텍스트까지 다 포함을 해요. 다 포함을 해서 그것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해주거나 숫자 빈셋 논리값 숫자로 표시된 텍스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한 것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그렇게 찾아주는 게 민 A요. 해서 숫자들만 대상으로 하냐 다른 데이터도 대상으로 하냐 그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김새 좀 보고 갈게요. 자, 요 생김새를 보게 되면은 에버레지 A 그리고 맥스 A 민 A 얘네들은 전부 다 뒤에다 그냥 다 인수만 찍어주면 돼요. 인수만 찍는다 그 얘기가 최대값, 최소값, 평균 구할 범위를 그냥 범위만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에버리지 if하고 에버리지 if s는 좀 다릅니다. 생김새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에버리지 if다라고 하게 되면 앞에다가 조건 범위 잡아주고요. 그 뒤에다 조건을 써줘요. 그래서 이 조건 범위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찾아서 여기에 있는 평균을 구해라 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얘는 이제 조건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다가 평균 구할 범위를 먼저 써줘요. 여기는 평균 구해라. 평균을 구하긴 구하는데 자, 이 조건에 이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의 평균을 구해라 그거예요. 그때 이제 조건을 쓸 때 앞에다가 조건 범위를 먼저 써요. 그리고 뒤에다 조건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범위 잡아주고 두 번째 조건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여러 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것들을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 과목 요 파일 열어놓고 우리가 이제 예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예제 문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평균 1이다, 2다, 3이다, 4다, 총점이다, 최고 점수다, 최저 점수다 하고 있죠. 지금 요 데이터들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평균 1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여기 평균 1번하고 2번에다가는 어떤 거 구할 거냐? 자, 평균 1이라는 곳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시험을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어요. 시험 안 본 사람들은 지금 결실하고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때 이제 이 고아라 학생의 평균 점수를 여기다 구할 거고 나영희라는 사람의 평균 구할 거고요. 박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75하고 75 시험을 이제 두 과목만 봤으니까 이 두 과목에 대해서 이제 평균 구할 겁니다. 그리고 안도혜라는 사람도 두 과목만 시험 봤죠. 결시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 두 과목에 대해서 이제 평균값을 여기다 구할 거예요.
그리고 최순희라는 요 사람은 세 과목 시험 봤으니까 요 세 과목에 대해서 이제 평균 점수를 여기다 구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평균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에버리지를 쓰거나 이제 에버리지 A를 쓰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런 결시 하고 있죠. 이런 거 빼고 이제 평균 구할 거예요. 그래서 평균 1에다가는 그냥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그 함수를 쓰면 되는 거고 평균 2에다가는 이 결시를 포함해서 이제 평균 값을 구할 겁니다. 자, 평균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래서 는이라고 쓰고 AVER AGE라고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고아라라는 요 학생의 이제 여기에다가 평균을 구할 거니까 고아라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요 세 개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래서 요 세 개 요렇게 범위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이제 평균 점수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칸은 이제 나영이라는 요 학생이 이제 평균 구할 거예요. 똑같이 는이라고 쓰고 AVER AGE 하고 써주면 되죠.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요 세 개 국어, 영어, 수학 요 나영이라는 사람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나영이라는 사람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이렇게 범위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거를 이제 채우기 핸들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채우기 핸들로 했더니 지금처럼 평균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함수를 이제 연습하는 거잖아요. 연습을 하는 거니까 한 칸 한 칸 직접 전부 다 입력하면서 하나씩 구하세요. 나중에 따로 연습해야지 연습할 시간 없어요. 연습 대부분 안 하세요. 함수 쓰는 것도 연습하셔야 되니까 한 칸 한 칸 전부 다 입력 직접 하면서 평균값 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2번이요. 평균 2번에서 평균을 구할 때는 이제 이 결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평균 점수를 구할 겁니다. 해서 그때 이제 우리 숫자가 아닌 그 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할 때 에버리지 A라는 함수를 쓰면 되죠. 해서 여기다가 는이라고 쓰고 에버리지 A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이 구하라라는 학생의 요 세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러면 이제 평균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밑에 사람도 똑같이요. AVER AGE라고 쓰고 에버리지 A니까 A까지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영이라는 요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 범위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리고 그 밑에 거는 그냥 채우기 핸들로 할게요. 쭉쭉 채워주면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지금 이 고아라 나영이라는 사람들은 중간에 결시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리고 최순희라는 사람도 결시가 없어요. 없으니까 평균 1과 2의 값이 전부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박철수하고 안도에는 결시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결시를 포함해서 평균을 구하냐, 결시를 포함하지 않고 평균을 구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지금처럼 이런 문자가 포함된 거까지 포함시켜서 우리가 평균을 구할 건지 아니면 이런 문자가 써져 있는 것들은 제외하고 평균을 구할 건지 문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서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쓰든 에버리지 A를 쓰든 써서 이렇게 평균을 구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3하고 지금 여기다가 이제 평균 점수를 구할 겁니다. 지금 요 첫 번째 칸에는 우리 국어 점수의 평균을 구할 거고요. 여기 칸에는 이제 영어 점수의 평균, 그 다음에 요 칸에는 이제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때 이제 조건 하나 주자고요. 지금 여기서 구해놓은 평균 1이죠. 각각 사람들마다 이제 평균 1에다가 이런 결시 같은 것들은 제외시키고 우리가 평균을 구해놨어요. 이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그 사람들의 우리 각 과목별 평균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럼 80점 이상들만 평균 구해라. 그러면 지금 75점짜리가 여기 박철수라는 사람이 평균이 75점. 이 사람 거 빼고 이제 나머지 80점 이상이 4명 있으니까 이 4명의 각 과목별로 이제 평균을 구하자. 그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평균 1에 들어있는 값이 80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조건을 물어봐 주면 되죠. 물어보고 계산할 때는 우리가 요만큼 범위 잡아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이 한 개 나왔으니까 우리가 에버리지 if라는 그 함수를 이제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는이라고 쓰고 AVER AGE라고 쓰고 if라고 쓰고 가로 열어 주고요. 이 에버리지 if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 잡아야죠.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컴마 그리고 계산할 범위요. 자, 이 평균 1이라는 이 곳에서 뭘 찾아라? 크거나 같다 80 해서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80점 이상인 거 찾아서 뭐의 평균을 구해달라? 얘네들의 이 국어 점수들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써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치게 되면 지금처럼 84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average if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쓴다? 요 앞에다 뭐 쓴다? 우리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 이 범위에서 뭘 찾아라?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80점 이상인 거 찾아서 뭐의 평균을 구해라? 이 B의 3번부터 시작해서 B의 7번 셀까지 이만큼의 평균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써준 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처럼 평균값이 이렇게 구해질 거고 그 옆에 영어도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는이라고 쓰고 AVER, AGE라고 쓰고 if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 평균 1에서 컴마 뭘 찾아라? 크거나 같다 80에서 80 이상인 거 찾아라. 찾아서 뭐의 평균을 구해달라. 이 영어 점수들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써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이렇게 했더니 88.25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죠. 요때 이제 이렇게 해서 식들을 하나씩 채워주면 되는데 만약에 하나만 내가 계산해 놓고 이거를 채우기 땡길 거예요. 옆으로 쭉 땡겨서 우리가 계산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해서 땡겨서 손을 놓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 결과가 이상하게 나와요. 왜 이상하게 나오나 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서 식 써놓은 거 보면은 지금 이 범위에서 라고 했어요. 이 평균 1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80 이상인 걸 찾아서 얘네들의 평균 구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쓸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를 계산하든 세 번째를 계산하든 간에 조건은 다 똑같잖아요. 이 평균 1에서 80점 이상인 걸 찾아라. 그거죠. 근데 내가 지금처럼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열 번호가 바뀌잖아요. 여기서 몇 번째에 있는 칸을 내가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이 평균 1이 80점 이상이냐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이 평균 1이 80점 이상이냐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얘가 지금 조건 범위죠. 이 조건 범위는 안 변하기 때문에 내가 채우기를 오른쪽으로 했을 때 이 주소가 변하지 않게끔 우리가 F4번을 눌러서 전부 다 달러를 다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83 이상이다. 이 조건도 안 변하죠. 안 변하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 이건 내가 직접 쓴 거라 그냥 놔두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이 범위 B3부터 B7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 국어 점수가 들어있는 범위요. 내가 첫 번째 칸 얘를 계산할 때는 국어의 평균을 구하는 거고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영어의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수학의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얘는 내가 오른쪽으로 당길 때마다 같이 변해야죠. 변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달러를 붙이지 않고 그냥 이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엔터 그리고 나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이렇게 채우기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채우기를 할 때는 반드시 지금처럼 식을 써놓고 변해도 되는 게 뭔지 변하면 안 되는 게 뭔지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해서 변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달러를 지금처럼 다 붙여주면 되는 거고 변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지금처럼 달러를 붙이지 않고 그냥 이대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식 써놓고 꼭 한 번은 채우기 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달러를 붙이든 안 붙이든 해줘야 된다.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평균 3번이 다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균 4번이라는 요 칸에는 우리가 또 똑같이 각 과목별로 이제 평균 점수를 구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조건을 이제 여러 개 한번 줘보자고요. 그때 조건이 평균 1이 80점 이상 그리고 수학 점수도 80점 이상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는 것들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우리가 함수를 뭘 쓰면 된다? average if s요. s. 그래야 우리가 조건을 여러 개 물어볼 수 있더라. 그때 지금 우리가 방금 썼던 게 AVER, AGE 해서 if라는 함수 썼죠. 얘는 이제 쓸 때 맨 앞에 뭐 쓴다? 조건 범위 잡아주더라. 그리고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조건을 직접 입력해주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다가 이제 뭐 쓴다? 계산할 범위 잡아주더라. 해서 이 조건 범위에서 이 부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걸 찾아라. 찾아서 이 부분에 계산 범위에 들어있는 그 값들의 이제 평균을 구해라. 그거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쓸 거는 average, AVER, AGE, if s요. 자, 얘는 이제 사용하는 생김새가 좀 달랐죠. 얘는 이제 조건이 여러 개다 보니까 맨 앞에다가 이제 계산 범위를 먼저 쓰고 시작해요. 이곳에 들어있는 평균을 구해주세요. 구해주긴 구해주는데 그때 이제 조건들을 쭉쭉쭉 나열을 해줘야죠. 그때 이제 조건 범위 1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 첫 번째 거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조건이 있으면 조건 범위 2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 두 번째 거 이제 써주면 돼요. 만약에 조건이 또 있다 그러면 이제 조건 범위 3번 써주고, 그리고 나서 쌍따옴표를 묶어서 조건 세 번째 거 이렇게 이제 작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고,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이 세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것들에, 얘네들의 이 계산 범위에 들어있는 것들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건이 두 개예요. 평균 1이 80점 이상인 거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인 거 찾을 거예요. 이렇게 조건이 두 개예요. 자, 그럼 이제 average if s 써서 우리가 식을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av, er, age 써주고 if s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칸에다가는 이 국어 점수들이 들어있는 이곳에 평균을 구할 겁니다. 해서 계산할 범위는 여기 이 부분에 들어있는 값들 가지고 평균을 구해라. 구하긴 구하는데 그때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이 평균 1에 들어있는 이 값들 중에서 뭘 찾아라?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수학 점수. 이 수학 점수 들어가 있는 그 부분 중에서 뭘 찾아라? 크거나 같다 80에서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80점 이상인 거 찾고, 이 범위에서도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찾아서 이 범위에 들어있는 것들의 에버리지, 평균을 구해주세요. 그거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첫 번째 조건 범위, 첫 번째 조건 쓴 거고, 이 부분이 조건 범위 두 번째 거 쓰고, 조건 두 번째 거 쓴 거예요.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엔터요. 엔터 치게 되면 이제 평균값이 전부 다 계산이 되겠죠. 그때 이제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이 칸에 한 칸만 이제 식을 써놓고 내가 채우기를 할 거다. 그랬을 때 이제 변해도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따져봐야죠. 자, 따져보자고요. 자, 계산할 범위. 요게 이제 계산할 범위인데, 이 계산할 범위는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죠. 왜? 내가 첫 번째 칸, 요 칸을 계산할 때는 국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칸, 얘를 이제 계산할 때는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이 칸을 내가 계산할 때는 이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해서 이 계산할 범위는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쓴 거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 좀 보자고요. 내가 이 칸을 계산하든 이 칸을 계산하든 이 칸을 계산하든 간에 조건은 무조건 뭐예요? 평균 1에서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그거죠.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조건 범위는 이쪽입니다. 해서 이 조건 범위들은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범위에다가 우리가 범위 잡아주고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야 되고요. 그 뒤에 있는 이 두 번째 조건 범위도 우리가 F4번 눌러서 달러를 전부 다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만 땅 쳐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 하게 버리면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칸에는 이제 총점 구할 거예요. 각 과목별로 이제 총점 그냥 구할 거고요. 그리고 각 과목별로 최고 점수, 최저 점수를 구할 겁니다. 자, 우리가 총점을 구할 때는 이 국어 점수를 싹 다 더해주면 되죠. 그리고 요 칸에는 우리 영어 점수 다 더해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칸에는 수학 점수의 이제 합계가 나오면 되겠죠. 우리가 합계를 구할 때는 sum이라는 함수 쓰면 돼요. 그래서 sum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요 국어 점수가 들어있는 요 범위 다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를 할 건데, 여기서 요 범위는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 변해야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얘네들의 합계, 두 번째 칸 계산할 때는 영어 점수의 합계,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수학 점수의 합계하고, 이 범위, 내가 범위 잡은 곳이 계속해서 변해야죠. 변해야 되니까 달러 같은 거 붙이지 말고 그냥 우리가 채우기들을 쭉쭉쭉 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점수, 최저 점수 좀 구하자고요. 우리가 최고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max라는 함수를 써주면 되죠. 그래서 는이라고 쓰고 max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칸에서는 국어 점수의 최고값, 두 번째 칸은 영어 점수의 최고값, 세 번째 칸에서는 수학 점수의 최고값을 우리가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각 칸들마다 이제 따로따로 얘네들에서 계속해서 변해야 되겠죠. 해서 국어 점수의 최고값을 구해라. 이렇게 범위 잡아놓고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치게 되면 이제 최고값이 나올 텐데, 이 범위는 변해야 된다, 변하면 안 된다? 변해야 되더라. 해서 지금처럼 달러 붙이지 말고 엔터.
그리고 나서 옆으로 쭉쭉쭉 체육엔드를 해주면 지금처럼 최고값이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저점이요. 최저점 구할 때는 맥스랑 똑같이 쓰는데 함수 이름만 바뀌는 거죠. 민으로. 민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국어 점수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체육엔드 쭉쭉쭉 해주면 되죠.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해서 체육엔드를 했어요. 시간 관계상 체육엔드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여러분들은 지금 함수를 연습하는 입장이니까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다 쓰세요. 그리고 체육위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달러를 붙여야 되는 거, 안 붙여야 되는 거, 그 구분까지 같이 하면서 식을 쓰세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에버레지, 에버레지, A, 에버레지, if, 에버레지, if, S, 그리고 sum, max, min까지 이렇게 같이 한번 문제 풀어봤어요. 자, 그 다음 함수 보니까 이제 카운트 함수들이 쭉 나왔습니다. 자, 요 카운트라는 게 뭘 하는 거냐? 우리 권투하다가 한 명이 자빠지면 심판이 옆에서 뭐예요? 카운트 세죠. 카운트가 1, 2, 3 하고 숫자 세는 거예요. 그 숫자들 개수 세주는 게 얘네들이요. 그래서 카운트가 있고 카운트 A라는 함수가 있고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개 먼저 비교 좀 할게요. 그냥 카운트다라고 하게 되면 인수 중에서 숫자가 들어있는 셀이 몇 개인지 그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얘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만 개수 세주는 거고요. 카운트 블랭크 먼저 볼게요. 카운트 블랭크다 그럼 블랭크가 공백이란 뜻이죠. 그래서 셀 중에서 비어있는 셀이 몇 개인지 빈 셀의 개수 세주는 게 카운트 블랭크요. 이 카운트 블랭크의 반대가 카운트 A입니다. 카운트 A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줘요. 그 셀들 중에서 문자가 됐든 숫자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가 들어있으면 개수를 다 세주는 게 얘요. 얘는 숫자가 들어있는 것만 세주는 거, 얘는 빈칸만 세주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 함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카운트하고 if라는 게 붙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카운트하고 if s가 붙었죠. 얘네들은 이제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만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조건이 한 개냐 여러 개냐 거기에 따라서 그냥 카운트 if, 카운트 if s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트 if다라고 하게 되면 지정된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가 몇 개인지 그걸 세주는 거고요. 요 카운트 if s도 여러 개의 조건 중에서 그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주는 게 카운트 if s요. 자, 얘네들 이제 생김새 좀 보자고요. 생김새는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세 개는 다 똑같아요. 그냥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잡아주고요. 그 사이에다가 그냥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그 해당 범위에서 숫자들이 들어있는 셀의 개수가 몇 개다.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뭔가가 들어있는 개수가 몇 개다. 비어있는 칸이 몇 칸이다 라고 개수해 주는 거예요. 이제 모양이 좀 다른 게 요 두 개예요. 자, 얘네들은 이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범위 지정해 주고요.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카운트 if s는 이제 조건이 여러 개니까 첫 번째 조건이 적용될 범위, 조건 범위 잡아주고 그 뒤에 조건 써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요. 또 앞에다가 조건 범위 잡아주고 두 번째 조건 써주면 됩니다. 이때 여기서 조건 쓸 때도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돼요. 여기서도 조건 쓸 때 쌍따옴표를 묶어서 작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것들에 관한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예제 문제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섹션 83의 2번이요. 2번 시트요. 자, 여기서 이제 학생 수를 구하고 응시생 수를 구하고 결시생은 몇 명인지 그 인원수 구할 겁니다. 그리고 90점 이상인 그 사람이 몇 명인지 여기다가 구할 거고요. 그리고 80점 이상, 90점 이하인 그 사람이 몇 명인지 이제 인원수를 셀 거예요. 자, 그때 보세요. 자, 학생 수를 구해라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점수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점수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비어있는 칸도 있어요. 그러면 비어있는 칸은 시험을 안 봤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나영이라는 사람은 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시험 보긴 했는데 빵점 맞았다 그거예요. 그러면 학생 수를 구할 때 이런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학생 수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여기 사람들의 이름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학생 수를 전부 다 구해주면 되겠죠. 자,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여기서 함수를 쓸 때 여기다가 이제 뭘 쓰면 돼요? 카운트를 써야 돼요? 카운트 A를 써야 돼요? 카운트 A를 써야죠. 왜? 이름을 가지고 나는 인원수 셀 거니까. 이름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카운트 A라는 함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 A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이 써져 있는 요 칸들 범위 잡고 가로 잡고 엔터만 쳐주면 5명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내가 채우기를 하겠다 그랬을 때 변해야 되는지 안 변해야 되는지 그거 이제 알아봐야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칸을 구할 때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인원수 세라. 두 번째 칸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인원수 세라. 세 번째 칸도 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인원수 세라. 그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칸을 구하든 간에 무조건 이 이름이 들어있는 이 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원수를 셀 거죠. 그래서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F4번 눌러서 우리가 달러를 다 붙여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그럼 이제 5명 나왔고 오른쪽으로 쭉쭉 채우기 핸들에도 지금처럼 5명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에 보게 되면 응시생 수를 구해라. 응시했다. 그 얘기는 지금처럼 점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점수가 있다라는 얘기. 지금처럼 빵점이 됐든 뭐가 됐든 점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응시를 안 했다. 그거는 이제 빈 칸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예요. 그러면 응시생 수를 구할 때는 지금 이 부분에 이제 숫자들이 시험 본 사람들은 몇 점이 됐든 간에 아무튼 숫자가 써져 있으니까 숫자가 들어있는 그 셀들의 개수를 세주면 됩니다. 그래서 응시생 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함수를 뭘 쓴다? 는이라고 쓰고 count라고 써주더라. 그리고 가로 열어놓고 이 점수들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달러를 붙일지 말지 고민 좀 해봐야죠. 첫 번째 칸 이곳에 응시생 수를 구할 때는 이 국어 점수를 가지고 하면 되고 두 번째 칸은 이제 영어 점수 가지고 해야죠. 세 번째 칸은 이제 수학 점수를 가지고 해야죠. 해서 지금 여기다가 지정해 놓은 이 범위는 변해야죠. 계속. 변해야 하기 때문에 달러를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달러 안 붙이고 그냥 이대로요. 그리고 나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여기서는 응시한 사람이 이렇게 4명 있습니다. 두 번째 영어도 4명 있습니다. 수학은 이렇게 5명 있습니다 하고 인원수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칸 보니까 이제 결시생의 수를 구하래요. 그때 이제 결시했다 안 했다 그럼 뭘로 구분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비어있냐 아니면 숫자가 써져 있냐 그거죠. 이렇게 비어있는 칸이 들어있는 게 우리 결시생 수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빈 칸의 개수를 세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함수 뭐 쓰면 돼요? count 블랭크라는 함수 써주면 되죠. 해서 count 블랭크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 이 점수들 다 범위 잡아주면 되죠. 해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다 쓴 이 범위도 계속해서 변해야죠. 영어 점수로 변했다가 수학 점수로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되니까 그냥 지금처럼 달러 안 붙이고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지금 결시한 사람이 한 명이 맞죠. 여기도 한 명이 맞고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응시한 거죠. 그래서 결시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0이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90점 이상. 국어 점수 중에 90점 이상이 몇 명인지, 그리고 영어 점수 중에 90점 이상이 몇 명인지, 수학 점수 중에 90점 이상이 몇 명인지, 그거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건이 붙었어요. 90점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count if를 써주면 되겠죠. 조건이 한 개니까 그냥 count if요. 조건이 여러 개일 땐 뭐 쓴다? count if s를 쓰더라. 해서 는이라고 써주고, count if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어디에서 이 국어 점수들 중에서 컴마 뭐 찾아라 90점 이상인 거 찾아라. 지금처럼 이렇게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입력해 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엔터.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구할 때는 우리 영어 점수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구할 때는 수학 점수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count if에 쓴 이 범위는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그래서 달러 안 붙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채우기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80점 이상, 95점 이하라고 했어요. 각 과목별로 80점 이상, 95점 이하가 몇 개 있는지, 그거 이제 개수세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80점 이상이야? 그것도 물어봐야 되고, 95점 이하야?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때 이제 조건이 여러 개 나왔으니까, 우리가 count if s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칸 선택해주고, count if s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이 범위에서 일단은 뭘 찾아라?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이렇게 조건 하나 써주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또 똑같은 범위. 이 범위에서 컴마 뭐 찾아라? 95점 이하인 거 찾아라.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80점 이상이야? 95점 이하야? 라고 쓸 때 이 범위는 어차피 여기 국어 점수에서 그렇게 찾는 거잖아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얘를 생략할 수 있겠지? 생략 못해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써야 돼요. 80점 이상이야. 그걸 어디서 찾아라? 이 범위에서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또 이 범위에서 95점 이하인 거 찾아라 라고 범위가 똑같더라도 따로따로 두 번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채우기를 할 때 두 번째 칸은 이제 우리 영어 점수에서 그렇게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칸은 이제 수학 점수를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식을 썼을 때 이 범위는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달러 안 붙이고 그냥 채우기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카운트 A 그리고 카운트 블랭크 그 다음에 카운트 if S요. 자,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에버리지 if하고 에버리지 if s가 있었죠. 자, 이거랑 우리가 지금 여기서 쓴 카운트 if s가 모양이 똑같다고요. 자, 카운트 if를 쓸 때는 어떻게 써라? 앞에다가 조건 범위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 뒤에다가 조건만 써줘라. 그러면 지금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의 카운트 개수를 세주세요. 그거요. 그 다음에 이제 count if s도 똑같습니다. 모양이 똑같아요. count if s라고 써주고 앞에다가 이제 뭐예요? 우리 조건 범위 첫 번째 거 찍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조건 첫 번째 거 써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 두 번째 거 잡아주고 컴마 조건 두 번째 거 써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써주면 되죠. 만약에 세 번째 게 있다 그러면 조건 범위 세 번째 거 잡아주고 이 범위에서 이 조건 3번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에버리지 if랑 우리 count if를 비교를 했을 때 앞에 거 조건 범위 컴마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에버리지 if s랑 count if s도 마찬가지요. 조건 범위 1번 조건 범위 2번 조건 범위 3번 조건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건 범위 1번 조건 범위 2번 조건 범위 3번 조건하고 똑같죠. 에버리지가 붙어있는 거랑 카운트가 붙어있는 거랑 차이는 뭐다? 계산 범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얘네들의 카운트는 조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의 그냥 개수만 세면 돼 있기 때문에 따로 계산할 범위가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지금 에버리지가 붙어있는 애들은 어차피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라. 그렇게 우리가 계산 범위를 중간중간에 여기다가 앞에다가 쓰든 뒤에다 쓰든 꼭 써줘야 된다고요. 해서 얘네들은 모양, 생김새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라지하고 스몰이요. 라지 스몰이 뭐랑 비슷하냐면은 우리 맥스 민이랑 비슷해요. 맥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최대값을 구해주는 거고 민은 최소값을 구해주죠. 걔네들은 무조건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그렇게 구해주는데 이 라지 스몰은 몇 번째로 큰 거 찾아라, 몇 번째로 작은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정된 범위에서 이 범위에 들어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라지 그러면 몇 번째로 큰 거 찾아주세요 그런 뜻이고요. 스몰이다 라고 했을 때는 몇 번째로 작은 값 찾아주세요 그런 뜻이요. 그래서 범위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값, 몇 번째로 작은 값 그렇게 이제 우리가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래, 몇 번째로 작은 값 구할래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라지 스몰이요. 그 다음에 이제 랭크 EQ라는 게 있고 랭크 AVG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랭크가 이제 순위 구해주는 거잖아요. 요 랭크 EQ랑 AVG가 따로따로 있다 그 얘기는 얘랑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얘는 둘 다 석차 구하는 거예요. 석차. 예를 들어서 이제 100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5점이 있고 두 번째 사람도 85점 이렇게요. 85점이 두 개 있고 만약에 70점이 있고 60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석차를 구할 때 얘가 100점이 이제 1등이죠. 그리고 85점 두 명 있어요. 얘네 둘 다 이제 2등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3등이 없고 70점이 이제 4등이 되고 60점이 이제 5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등부터 5등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동점이 있을 때 2등 하고 같은 순위 구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랭크 EQ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랭크 AVG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순위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100점짜리가 이제 1등이고요. 85가 두 개 있죠. 동점이 두 개 있는데 얘네 둘은 2등하고 3등 그 순위에서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2.5등이다. 얘가 이제 2.5등이다. 그렇게요.
그렇게 구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4등하고 5등하고 그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랭크 EQ랑 AVG의 차이는 지금처럼 숫자가 서로 다를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동점이 있을 때, 동석차가 있을 때 그냥 2등으로 그렇게 둘 다 표시할래? 아니면은 그 2등하고 3등의 평균값 2.5등이라고 그렇게 표시할래? 그 차이요. 그래서 여기에 AVG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가 평균. 순위를 평균으로 그렇게 구해주는 게 AVG요. 해서 랭크 EQ가 됐든 AVG가 됐든 둘 다 지정된 범위 안에서 해당 인수의 순위를 구해줘요. 지정된 범위 안에서 해당 인수의 이제 순위를 구해주는 건 똑같은데 동일한 값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순위 중에서 높은 순위를 동일하게 표시를 할 거냐 아니면 순위들의 평균을 계산해서 동일하게 표시할 거냐 그 차이요. 그래서 높은 순위, 동점일 때 이제 높은 순위를 표시해 주는 게 랭크 EQ고요. 그 다음에 동점일 때 그 순위의 평균을 계산해서 동일하게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는 게 랭크 AVG요. 이 랭크의 이제 생김새를 보게 되면 앞에 인수가 찍혀요. 인수라는 게 뭘 얘기하냐? 어떤 거에 등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그거 이제 찍어줄 때 우리가 인수 자리에다가 찍어주면 되고요. 이 인수가 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 인수가 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 그리고 그 뒤에다가는 이제 우리가 논리값을 써주면 되는데 이 논리값은 0이거나 생략을 하게 되면은 석차를 구할 때 내림차순으로 구해주고요. 0 말고 0 이외의 값을 내가 썼다. 논리값 쓰는 자리에다 썼다. 그랬을 때는 오름차순으로 이제 순위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내림차순이라는 거랑 오름차순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림차순이라는 거는 내리막길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게 내림차순이죠. 그래서 얘는 10, 9, 8, 7 이렇게 10이 제일 높으니까 가장 큰 숫자를 1등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석차를 구해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오름차순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오름차순은 오르막길 생각하시면 돼요. 오르막길 그러면 이제 낮은 데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따지면 1, 2, 3, 4 이런 숫자요. 이렇게 해서 이제 10까지 쭉 가는 거죠. 그때 이제 낮은 숫자가 앞에 있잖아요. 해서 낮은 숫자를 이제 1등으로 하는 거. 그게 이제 오름차순이요. 해서 낮은 숫자가 있을 때 1등을 해주세요. 그게 언제 그렇게 하냐? 우리 달리기 했을 때 이제 초시간이 짧으면 1등이잖아요. 초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제 꼴찌가 되는 거고. 그렇게 높은 수를 1등으로 하는 게 우리 내림차순, 낮은 숫자를 1등으로 하는 게 오름차순이요. 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거랑 관련된 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순위 1번, 순위 2번 하고 있죠? 순위 1번에서는 어떤 걸 구할 거냐? 만약에 등수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높은 순위를 동일하게 표시해 주는 거 그냥 랭크 EQ라는 그 함수를 쓸 거고요. 순위 2번에다가는 동순위가 나왔을 때 그 순위들의 평균값이 이제 동일하게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랭크 AVG라는 그 함수를 이제 순위 2번에다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오나 그 차이를 눈으로 직접 보자고요. 해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랭크라고 써주고 .eq요. 자,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맨 앞에다가는 이제 인수 찍나 그랬어요. 인수를 찍긴 찍는데 여기서 이제 순위를 구할 때 이 총점을 가지고 이제 순위를 구할 겁니다. 해서 첫 번째 이 칸에다가는 이 구하라라는 사람의 이 240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물어봐야죠. 해서 요 240이 들어있는 요 칸을 찍어주면 돼요. 자, 요게 이제 인수예요. 얘가 어디에서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죠. 그리고 얘는 지금 총점, 점수기 때문에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1등이라고요. 해서 뒤에 논리값을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써주고 가로 닫고 그냥 엔터만 쳐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지금 2등이래요. 2등 맞아요?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 맞죠? 해서 2등하고 멀쩡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체육엔드를 쭉쭉쭉쭉쭉 해서 손을 띄게 되면 지금처럼 등수가 이상하게 나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얘도 2등이래요. 얘도 2등이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점수가 어떻게 다른데 똑같이 2등이 나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체육엔드를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변해도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구분해야 된다고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봤을 때 요 인수 쓰는 자리 보세요. 지금 내가 이 첫 번째 칸에 순위를 구할 때는 이 구하라라는 이 사람의 240점 이걸 가지고 이 240점이 이 전체에서 몇 등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 칸의 순위를 구할 때는 이 160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요 세 번째 칸은 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얘 거 구할 때는 이 198점이 전체에서 몇 등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칸 구할 때는 이 270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해서 지금 이 인수 쓰는 자리는 인수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같이 변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 거를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해서 이 범위는 변하면 안 된다고요. 해서 지금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F4번 눌러서 지금처럼 달러를 전부 다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채우기 엔드이 정확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얘가 2등이 맞고 그 다음에 얘가 1등 맞죠? 그리고 198점이 3등이고 그 다음에 이 160점이 이제 꼴찌요. 꼴찌. 4등 4등 해서 공동순위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랭크 AVG 좀 보자고요. 자, 랭크라고 써주고 점 찍어주고 AVG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순위를 구할 때 또 똑같이 이 점수, 이 240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되죠. 그때 이 전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내가 어떤 사람 거를 구하든 간에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F4번 눌러서 달러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쭉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등수가 이렇게 나와요. 원래 이 160점은 4등, 5등, 고잖아요. 해서 4등과 5등의 평균값이 계산돼서 4.5등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된 거예요. 이게 랭크 AVG요. 해서 랭크 AVG랑 랭크 EQ랑 요 두 개 차이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히 외우고 지나가세요. 랭크 EQ가 됐든 랭크 AVG가 됐든 요 인수는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해서 달러 안 붙이고 그냥 쓰면 되고요. 요 뒤에다가 쓴 부분 있죠. 이 전체 범위. 이 범위에서 2의 3번에 들어있는 게 몇 등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전체 범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달러를 붙인다. 랭크 함수 쓸 때 이 전체 점수가 들어있는 그 부분은 무조건 달러 붙인다. 무조건 달러 붙인다. 무조건 달러 붙인다. 그렇게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랭크라는 함수가 나왔을 때 무조건 이 뒤에 범위 잡자마자 우리는 뭘 한다? F4번 눌러서 달러를 붙이더라. 달러. 그거 아예 통으로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승인이 구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앞에서 2위, 뒤에서 2위. 앞에서 2위의 점수가 몇 점이냐? 뒤에서 2위가 점수가 몇 점이냐? 그 얘기가 뭔 얘기예요? 이 국어 점수들 중에서 앞에서 2위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큰 값 찾아라 그거고 뒤에서 2위 그러면 두 번째로 작은 값 찾아라 그 얘기요. 우리가 몇 번째로 큰 값, 몇 번째로 작은 값 구할 때 라지하고 우리 스몰이라는 요 함수 쓴다 그랬습니다. 해서 이제 앞에서 2위 점수 한번 구해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높은 숫자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거 구해주세요 라고 쓸 거니까 우리가 라지라는 함수를 써주면 돼요. 라지라고 이렇게 써놓고 이 국어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값 찾아라? 두 번째로 큰 값 찾아라. 지금처럼 이렇게 쓰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를 이제 채우기를 해서 여기까지 쭉 채우기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변해야 되는지 변하면 안 되는지 보세요. 지금 요 칸에서는 국어 점수들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값 찾는 거고 요 두 번째 칸에서는 영어 점수에서 두 번째로 큰 값, 요 칸에서는 수학 점수에서 두 번째로 큰 값, 요 칸에서는 총점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값 찾을 거예요. 그럼 요 범위 여기서 우리가 라지라는 함수 쓰고 여기다 범위 잡았는데 이 범위 잡은 이 부분은 계속해서 변해야죠. 변해야 되니까 달러 안 붙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그냥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구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2위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작은 값 찾아라 그거요. 해서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스몰이라고 우리가 써주면 되죠. 스몰이라고 쓰고 이 국어 점수들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 찾아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쓰고 엔터. 그리고 나서 채우기 엔드 쭉쭉쭉 해주면 두 번째로 작은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돼서 나옵니다.
요게 이제 large, small, rank라는 함수요. 그 다음 함수 보니까 이제 var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 함수는 인수들의 우리 표본 분산 구해주는 그 함수고요. 그 다음에 stdev라는 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인수들의 표본 표준 편차 구해주는 그 함수가 stdv요. 그리고 메디안이라는 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중간값 구해주는 거예요. 인수들 중에서 가운데 값, 중간값이 얼마인지 그 값을 구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드라는 요 함수가 있는데 요 함수는 인수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그 값, 최빈수 구해주는 거예요. 최빈수. 해서 얘네들은 사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인수들만 쭉쭉 범위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그 범위 잡은 곳들 중에서 그 범위 잡은 그 데이터들 중에서 표본 분산을 구해주고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해주고 중간값을 구해주고 가장 많이 발생한 그 값을 구해주고 구해줍니다. 자, 그럼 이것도 우리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다가 이제 중간값 구해주래요. 중간값 구할 때 우리 함수 뭐 쓰면 돼요? 중간값 구할 때 우리 메디안이라는 함수 써주면 되죠. 해서 는이라고 쓰고 우리 메디안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국어 점수들 중에서 중간값이 얼마인지 구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주고 엔터. 그리고 나서 옆으로 쭉쭉쭉 잡아 당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최빈값, 최빈값,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한 그 값을 구해라. 그거요. 그래서 최빈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모드라는 함수 써주면 되죠. 해서 mode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국어 점수들 쭉 범위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 체육엔드를 쭉쭉쭉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국어 점수들 중에서 70점이 2번 나왔다. 나머지는 한 번씩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70점이 최빈수고, 그 다음에 이 영어 점수에서는 지금처럼 98점이 2개 있어요. 그리고 90점도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2개씩 있을 때는 가장 처음에 발견된 그 값이 결과값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90점 하고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학 점수들 중에서는 70점이 지금처럼 2번 발생을 했고 나머지는 한 번씩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70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좀 구하자고요. 분산 구할 때는 우리가 var이라는 함수 써주면 되죠. 그래서 var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국어 점수 쭉 범위 잡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쭉쭉 채우기만 해주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 구해라 그러면은 는이라고 써주고 stdev라고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국어 점수들 범위만 쭉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본 분산이 됐든 표준 편차가 됐든 최빈수가 됐든 중간값이 됐든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분산이 뭔지 표준 편차가 뭔지 정확하게 몰라도 어차피 이 함수가 알아서 계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방법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수학처럼 분산이다 표준 편차를 내가 전부 다 구할 줄 알아야 쓸 수 있는 함수가 아니잖아요. 엑셀에서는 함수만 그냥 알맞게 써주면 지가 알아서 다 계산해 준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이제 프리퀀시라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배열 1과 배열 2를 우리가 찍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찍게 되면은 배열 2의 그 범위에 대한 배열 1의 요소들의 그 빈도수를 계산해 주는 게 우리 프리퀀시라는 요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지우민이라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기하 평균 구해주는 그 함수고요. 그 다음에 하민이라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조합 평균 구해주는 그런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퍼센틀리라는 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이 범위에서 70%의 값이 얼마입니까? 80%의 값이 얼마입니까? 50%에 해당하는 그 값이 얼마입니까? 그거 이제 구해주는 게 우리 퍼센틀리라는 요 함수요. 자, 그럼 요 함수들과 관련된 그 문제 같이 보면서 우리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성적 현황에 보게 되면 총점을 다 구해놨잖아요. 이 총점들 중에서 이 등급표에 해당하는 그 점수들의 인원수가 몇 명씩 있는지 이제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점부터 시작해서 140점 그 사이에 해당하는 게 몇 개가 있는지, 141점에서 160점 그 사이에 인원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161에서 180 그 사이의 점수에 이제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181에서 200점 그 사이의 점수가 이제 몇 명이 있는지 그거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자, 요 프리퀀시라는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자, 지금 쓰는 거 보세요. 자, 일단은 여기다 쓸 때는 얘네들을 한꺼번에 계산할 거야. 한꺼번에 다 계산할 거기 때문에 요만큼 범위 잡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점수가 이 등급표에서 그 빈도수를 구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 프리퀀시라는 함수를 쓸 때는 계산하고자 하는 범위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싹 다 범위 잡아놓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요만큼 이렇게 범위 잡아놓고 는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하고 이렇게 이제 함수 이름 써주고요. 자, 이 점수들이 있는데 이 점수들이 그 다음에 이 등급표에 해당하는 그 점수들의 빈도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쓰고 가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상하게 결과값이 나와요. 여기서는 이 함수를 쓸 때는 우리가 그냥 엔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컨트롤하고 시프트하고 엔터를 같이 눌러줘야 돼요. 같이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함수식을 써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같이 누르는 거는 언제 누르냐? 우리 배열 함수를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배열을 지정해 놓고 배열 수식을 우리가 작성할 때는 마지막에 함수 다 쓰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른다. 그거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배열 수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우리 배열 수식 배우는 그 섹션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프리퀀시라는 요 함수는 배열 함수다. 배열 함수다. 그래서 계산하고자 하는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그 범위를 싹 다 범위 잡고 그리고 우리가 함수를 쓰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첫 번째 배열, 두 번째 배열 해서 여기랑 여기랑 그렇게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 입력해놓고 끝낼 때는 어떻게 끝낸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끝내더라. 프리퀀시라는 함수를 쓸 때는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기하 평균 구해라. 각 과목별로 각 총점까지 해서 우리 기하 평균 구해라. 그 다음에 이제 조합 평균 구해라. 그리고 80%의 그 위치값이 얼마인지 그거 구해라. 그거요. 자, 우리가 기하 평균이라는 거 구할 때는 지오민이라는 거 그 함수 쓴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처럼 지오민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냥 우리 합계 구하거나 그냥 일반 평균 구하거나 맥스가 됐든 민이 됐든 그런 함수 쓰듯이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국어의 기하 평균은 이만큼이래요. 그리고 옆으로 쭉쭉쭉 잡아 당기면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기하 평균이 다 구해집니다. 조합 평균 구할 때는 harmin이라는 그 함수를 쓴다 그랬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harmin 하고 이렇게 써주고요. 국어 점수도 다 범위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나서 옆으로 쭉쭉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에 해당하는 그 값이 얼마인지 구해라. 그거요. 해서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퍼센틀리 하고 우리가 자 퍼센틀리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 범위에서 국어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컴마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80%에 해당하는 그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엔터 썼더니 이 국어 점수들 중에서 80%에 해당하는 게 85점이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옆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 점수는 83점이다. 수학 점수는 80%에 해당하는 게 80점이다. 총점에서는 80%에 해당하는 게 250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통계함수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통계함수가 좀 길죠. 그만큼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 함수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사용법은 알고 계셔야 돼요. 기하 평균이 뭔지, 조합 평균이 뭔지, 분산이 뭔지, 표준 편차가 뭔지 몰라도 돼요. 우리는 이런 거를 구할 때 어떤 함수 쓴다. 그 정도 기억하고 사용법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통계함수 이거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오니까 정확하게 사용법 숙지하셔야 돼요. 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제 함수를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하나만 식을 쓰고 채우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채우기 하지 말고 그냥 일일이 한 칸 한 칸 다 쓰면서 함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랭크 EQ가 됐든 랭크 AVG가 됐든 이런 함수에서 우리가 절대 참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각 학생의 순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총점이 있는 그 범위에서 각 학생들의 총점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때 각 학생의 점수는 계속해서 변하지만 이 전체 총점이 있는 그 범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요.
안 변하기 때문에 이 전체 총점이 들어있는 그 범위는 우리가 무조건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절대 참조를 한다. 그 얘기는 전체 총점이 들어있는 그 범위를 우리가 전부 다 달러를 전부 다 붙여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랭크 EQ가 됐든 랭크 AVG가 됐든 얘네 둘 다 우리가 생김새가 앞에다가 우리가 인수를 먼저 쓰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요. 자,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 주고 그다음에 맨 뒤에다가 이제 논리값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때 요 인수가 이제 각 학생들의 점수, 총점, 각 학생들의 총점이 이제 요 인수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 총점이 있는 그 범위가 이제 요 범위요. 해서 요 범위는 무조건 우리가 뭘 붙여야 된다. 달러 표시를 붙여서 절대 참조 형태로 만들어 주더라. 그거는 이제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아예 랭크 EQ가 됐든 랭크 AVG 요 형식을 외울 때 범위에는 무조건 달러 붙인다. 그렇게 외우세요. 아예 처음부터 외울 때 그렇게 외워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랭크 EQ라는 함수가 있고 랭크 AVG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두 개 차이점이요. 이 두 개 차이점은 언제 발생한다? 동순위가 나왔을 때 그때만 이제 차이가 생긴다고요. 자, 앞에 있던 예제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나영이하고 박철수 이 두 명 같은 경우에는 총점이 둘 다 160점이에요. 160점이라 이제 동점이죠. 동점이니까 순위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4등이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우리 랭크 EQ고요. 그 다음에 랭크 AVG 같은 경우에는 4.5등이다 4.5등이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1등이 따로 있고 2등이 있고 그 다음에 3등이 있죠. 그러면 둘 중에 만약에 점수가 다르다면 한 명은 이제 4등이 될 거고 또 다른 한 명은 이제 5등이 될 거예요. 그때 지금처럼 랭크 EQ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동점이 있을 때 높은 순위, 4등이 높고 5등이 낮은 순위잖아요. 높은 순위를 적용시켜 주는 거. 그게 이제 랭크 EQ고요. 랭크 AVG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4등과 5등 그 사이에 평균, AVG가 평균이거든요. 4등과 5등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평균을 구해서 4.5등입니다. 4.5등입니다. 그렇게 이제 표시해 주는 게 AVG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EQ 같은 경우에는 순위 4등하고 5등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인 4등으로 두 명 다 그렇게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AVG다라고 했을 때 순위 4등하고 5등 그것들의 이제 평균 4.5등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 주는 게 우리 AVG요. 그래서 EQ랑 AVG는 동순위가 나왔을 때 그때만 달라지고 만약에 동점인 사람이 없다. 동순위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똑같습니다.